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유비TV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아파트 가격 동향은 주요 인터넷 신문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대통령 세종직무실 법안 발의, 세종시민단체 적극 환영, 경향신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행복도시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3,000채 추가 건립, 충북일보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12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세종직무실 법안 발의, 세종시민단체 적극 환영, 경향신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운영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정진석 의원이 대통령 세종직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함께 세종시가 정치행정 수도로 성장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네요. 정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죠.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이미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데 이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추진됨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비상하기 위한 양날개를 달게 됐다고 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 대통령의 공약이던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어려워진 이후 세종 집무실 설치는 대안으로 추진되는 분위기였지만 흐지부지가 됐었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이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충청권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법안 발의와 예산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대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통적으로 대통령 세종직무실을 충청권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놨지만 세종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런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기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세종 국회의사당과 세종 집무실도 함께 건설돼서 이곳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3,000채 추가 건립, 충북일보 소식입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제 폐지 보완 2030년까지 추진. 주택 준공 실적은 정부 목표의 50.2%인 10만 7,000채. 세종시 충청권 광역철도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를 이렇게 요지가 됐네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무원 특별공급 제의 폐지 후속 대책인데요. 세종시는 애교, 통일,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결과가 주목된다는 소식입니다. 세종 신도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데요. 총 3,000세대 중에서 1차 공급은 2025년까지 4생활권에 550세대, 2차 공급은 2027년에 입주하는데 5-1 생활권에 800세대, 3차 공급은 2030년까지 입주하게 될 6-2 생활권에 1650세대 등 총 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세종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요. 국무조정실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에서 오는 2030년까지 공급될 주택은 모두 21만 3천 채인데요. 하지만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50.2%인 10만 7천 채가 이제 준공되는데 그쳤는데, 따라서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9년 동안 10만 6천 채가 더 공급돼야 한다는 셈이 나옵니다. 정부는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이 행복도시로 추가 이전하는 데다 신규 채용 공무원이 많이 유입되면서 세종시의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올 들어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1차로 앞서 말씀드렸죠. 4-2 생활권에 550세대 2025년까지 입주토록 했고요. 2차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5-1 생활권에 800세대 건립 2027년 입주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고요. 끝으로 6-2 생활권에 1650세대를 건립해서 2030년부터 입주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복청, 세종시 등 7개 기관은 이날 김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시는 헌법 개정과 대통령 세종직무실을 활용해서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요구했고요. 특히 애교, 통일,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의 세종 이전,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를 했고요. 시는 또 대전, 세종, 충북, 다시 말해서 반석역에서 세종청사,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 서울 연계철도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서 철도망 구축의 경우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추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 지원의 시작에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 국립세종수목원 인근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지원을 모두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첫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의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13%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도 0.11%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네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가 0.14, 이번 주가 0.13으로 0.01%가 하락을 했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0.12에서 0.11로 0.01%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0.13%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수도권은 0.16에서 0.14%로 축소했고 서울은 보합을 유지했네요. 지방은 0.13%에서 0.12%로 0.01%가 축소됐고요. 5대 광역시 역시 0.09에서 0.08로 축소됐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26에서 마이너스 0.33%로 낙폭이 더 확대됐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0.22%, 충북이 0.2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은 0.33%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지도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이 0.22%, 충북이 0.2%, 대전이 0.09% 상승한 반면에 세종의 낙폭이 엄청 커졌네요.
마이너스 0.33%가 되겠습니다. 지방은 0.12%가 상승을 했는데 5대 광역시는 0.08%, 8개 도는 0.16% 상승을 했고 세종이 0.33%가 하락했네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26에서 이번 주에 마이너스 0.33%로 하락폭이 확대됐고요.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인해서 2014년 7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은 0.11%가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역시 축소됐고요. 수도권이 0.12%에서 0.11%로 0.01%가 축소됐고요.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지방은 0.12에서 0.11%로 역시 축소됐고요. 5대 광역시 역시 0.1%에서 0.07%로 하락폭을 축소됐고 세종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29%로 확대됐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충청권을 먼저 보면 충북이 0.27% 상승을 했고요. 충남이 0.17%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은 마이너스 0.2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0.27%, 충남이 0.17%, 대전이 0.08% 상승을 했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2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만 떼어놓고 보면 지난주 0.08%에서 무려 마이너스 0.29%로 낙폭이 매우 커졌는데요. 계절적인 비수기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폭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UBTV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